대한민국 하늘을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보통 전투기 생산은 초도기 한두 대를 조립하며 속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롤아웃 직후 무려 20대가 동시에 조립에 들어가는 초대형 집중 양산 체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파격적인 전략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현재 부품 가공률은 이미 80%를 돌파했고 공개된 장면은 사실상 최종 조립 단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양산이 진행되는 수준이 아니라 폭발적인 가속화를 예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길이 180m에 달하는 초대형 조립동에서는 5대씩 병렬 조립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전투기 개발국들도 쉽게 도입하지 못한 시스템으로 앞으로 롤아웃 간격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KF-21 양산 지원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흐름은 더욱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FA-50을 도입해 한국 항공기 체계를 직접 검증한 경험이 있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차세대 전투기 확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양산 과정부터 참여해 조기 합류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초도 20대가 빠르게 전력화된다면 한국 공군은 물론이고 수출 협상에서도 즉시 인도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카드를 쥐게 됩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같은 잠재 구매국에 대해 결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배관 조립과 전자장비 탑재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정호 KF-21 양산 사업위 팀장은 단일 라인만으로는 속도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듀얼 라인 체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F-35 생산성 향상을 위해 채택했던 전략과 같은 맥락입니다. KF-21 초도 양산기는 이미 지난해 7월 주요 동체 조립을 마치고 최종 조립 단계에 돌입했으며 현재는 엔진 장착과 전자장비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검증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비행 시험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조립동에서는 블록건 전략에 따라 20대 분량의 부품 가공이 준비되어 있어 1년 뒤에는 실전 전력화가 가시권에 들어올 전망입니다. 경납고에 배치된 6대의 시제기는 여전히 데이터를 수집하며 KF-21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속도와 안정성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 한 대에는 무려 300만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 부품들은 단순히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정밀한 곡선과 오차 없는 결합으로 완성됩니다. 박금 철판 하나가 평범해 보이지만 이를 정밀하게 휘어내는 기술이 바로 오늘날 K방산 도약의 토대입니다. 불과 80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 소총 한자로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에서 9번째로 독자 전투기 생산 능력을 확보한 국가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 극적인 변화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자부심도 남다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실시된 조사에서 무려 95%가 한국 방산 수준은 이미 선진국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근거로는 KF-21 독자 개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글로벌 활약 등이 꼽혔습니다. 정부 정책적 지원을 주된 요인으로 본 응답은 9%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곧 K방산 도약의 주역이 연구진들의 헌신과 집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에서 공개된 벙커버스터 현무5는 북한의 지하 벙커까지 파괴 가능한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함정과 잠수함 건조 기술은 미국조차 탐낼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 기술 이전이 거부되던 시절 연구진들은 해외 결학에서 스친 설계도와 장표를 머릿속에 새기고 돌아와 시행착오를 반복했습니다. 땀과 눈물의 집념으로 쌓아올린 결과가 지금의 K방산을 만들었습니다. 박태부 사회공헌팀 부장은 기술을 쉽게 이전받을 수 없었던 환경에서도 연구진들이 한 계단씩 노력해 오늘날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대표적 결실이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여기에 KF-21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아이리스-T 발사 시험을 통해 실전 운용 능력을 빠르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시제기 비행 시험은 이미 70% 이상이 마무리되었고 남은 일정도 차질 없이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개발 1단계가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한국 기술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 중입니다. 그 신호탄은 오는 10월 서울 ADX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카이의 입찰 공고에는 전시 홍보용 축소 모형 제작이 포함되었고
납품 시기가 10월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새로운 청사진이 실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KF-21 전자전기 포드입니다. 수신 전용과 전파 교란용으로 나뉘며 A4 레이더 안테나 모듈을 기반으로 제작됩니다. 윙팁 수신 포드와 하부제밍 포드 구성은 미국 EA18 그라울러를 연상케 합니다. 한국형 전자전기의 청사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전자전, 무인 편대기, 드론 항모와 연계되는 다영역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이 만들어내는 전투기 생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전자전 능력뿐만 아니라 무인 편대기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카이가 경쟁 중인 무인 편대기 사업에서 대한항공은 시제기를 먼저 공개했지만 카이는 KF-21 연계 운용을 전제로 한 전략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카이가 내세운 무인기는 최대 이륙 중량 6톤급으로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이는 호주의 MQ-28 고스트베트와 미국의 로열 윙맨 개념과 맥을 같이 하며 한국이 단순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전장을 주도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KF-21과 무인기를 연계해 미티어 미사일을 공유하거나 다수의 소형 드론을 탑재해 드론 모함으로 운용하는 구상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는 KF-21을 4.5세대를 넘어 다영역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는 핵심 축으로 평가됩니다. KF-21 블록 2부터는 내부 무장창이 적용되어 스텔스성이 강화되고 모듈화 설계를 통해 기수 교체만으로 장거리 타격, 전자전 대응, 근접 공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됩니다. 이러한 모듈형 설계는 단순한 기체 확장을 넘어 전장 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KF-21 기반 함재기 개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항공모함 논의와 연계되며 모듈형 기수의 해상 탐색용 레이더를 장착하고 최대 이륙 중량 6톤급 구조를 채택해 한국이 구상 중인 20톤급 전자식 사출기와 호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군의 미래 전력 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이 비전이 현실화된다면 한국군은 KF-21과 무인 편대기를 연계해 공군은 하늘을 지키고 해군은 항모로 바다를 지키는 입체적 방위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런 청사진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 ADX에서 실물 모형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그 증거입니다. 폴란드의 움직임도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KF-21에 탑승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가자산부 군비그룹 경영진이 포함된 국방대표단이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들은 방위사업청,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카이를 차례로 방문하며 자국 보도자료에서 특히 항공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FA50 협력이라 밝혔지만 실제 목적은 KF-21 관련 협력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계약 체결 가능성을 내포한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KF-21 양산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은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단순한 수입국 차원을 넘어 FA50 협력 구조와 긴밀히 맞물려 있으며 이미 FA50PL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생산 라인을 자국 항공산업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한국의 생산 부담을 분산시켜 KF-21과 FA50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카이는 KF-21 양산에 전력을 집중하면서도 FA50 생산 라인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FA50PL 업그레이드 라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기존 라인을 KF-21 대규모 주문에 배정할 수 있고 폴란드는 자국 계약분을 직접 소화하며 항공산업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사령관의 KF-21 탑승 이후 국가자산부와 군비그룹 경영진이 연이어 방한한 것은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실질적 계약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한국의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미래 첨단 항공기 비전은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단순히 군용 전투기 개발국에 머무르지 않고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해양 수송까지 포괄하는 차세대 항공운송 체계로 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AAV 사업입니다. 저소음, 친환경, 수직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신개념 항공기를 개발해 글로벌 경쟁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5년간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핵심 부품 국산화와 실증기 제작에 나서며 2030년 초도 비행과 2031년 해양 운송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군 복합 인증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상용화까지 내다보고 있으며 해상형 실증기는 섬과 육지를 1시간 이내로 연결해 지역 주민 생활권을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해암오염 감시, 불법 조업 단속, 응급환자 수송 등 다목적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헬기보다 소음이 적고 기동성이 뛰어나 미 공군이 구상하는 미래전장 시나리오와 유사한 운용 모델을 실증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KF-21을 중심으로 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전투기, 무인기, 전자전, 심지어 항모 기반 운용과 AAV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한국 KF-21 전투기 엔진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 협력이나 상업적 이익 때문이 아닙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엔진은 종종 기체보다 더 큰 정치적 무기이자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에서 70% 이상 진척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독립을 넘어 세계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만약 한국이 KF-21에 자체 개발한 고성능 엔진을 탑재한다면 이는 유럽과 미국, 나아가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롤스로이스는 집요하게 자사 엔진을 KF-21에 탑재하자는 제안을 한국 측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뢰성 검증과 협력을 강조하지만 본질은 엔진 판매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의 독자 엔진 개발을 견제하고 장기적으로 규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롤스로이스와 협력을 통해 엔진 제어 장치인 FADC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고 이를 기반으로 국산 제트 엔진 독자 개발에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램제트 기술도 일부 이전받아 300회 이상 시험을 진행하며 실전 운용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업체들은 한국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보호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존 F-44 엔진 공급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엔진을 완성하면 미국 업체들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핵심 코어 설계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내열 소재, 정밀 주조 기술까지 독자적으로 추진하며 한계를 넘어서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엔진 후방의 핫섹션은 최대 섭씨 1500도의 초고온을 견뎌야 하며 이를 위한 소재 개발은 항공 엔진 기술의 정수로 꼽힙니다. 하나는 냉각 설계와 내열 소재 혁신이라는 두 가지 해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첫째, 엔진 내부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냉각 설계 기술을 활용해 실제 소재가 받는 열 부담을 줄였습니다. 둘째, 완전히 새로운 금속 소재인 단결정 니켈 합금을 개발해 기존 합금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단결정 합금은 구조적으로 결정 경계가 없어 고온에서 변형이나 손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최신 전투기 엔진의 표준 소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는 단결정 니켈 합금을 신형 엔진의 핵심 부품에 적용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공동 개발을 통해 실제 생산 공정에 투입할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 CMC까지 개발하며 기존 합금보다 30에서 50% 가벼우면서도 18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차세대 소재 기술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연료 효율과 작전 반경까지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전술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냉각 기술 역시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필름 냉각, 충돌 냉각, 내부 통로 냉각을 결합한 복합 냉각 시스템에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해 블레이드 내부에 미로 같은 공기 통로를 설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단순히 고온을 버티는 것을 넘어 엔진 배기열을 줄여 스텔스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르코니아 기반의 세라믹 코팅은 블레이드 표면 온도를 200에서 300도 낮추는 효과를 주고 금속 세라믹 복합 코팅 기술은 극한 환경에서 내구성을 극대화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소재, 냉각, 코팅,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3D 프린팅 공정까지 복합적으로 확보하며 전투기 엔진의 독자 개발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엔진 개발은 단순히 기업의 수익 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주권의 핵심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전략 첨단 기술 수출을 통제하고 중국이 히토리 수출을 무기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엔진과 항공전자 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KF-21은 바로 이러한 전략적 맥락 속에서 태어나고 있으며 한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을 여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과 중 하나는 바로 항공전자 장비의 독자 개발입니다.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임무 컴퓨터, 목표 탐지를 담당하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 A-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등은 모두 KF-21을 4.5세대 전투기,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기술입니다. 과거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장비들을
한국이 직접 개발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 방산업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13일 방문한 하나시스템 연구소 분당 서현 사업장은 항공전자 장비 개발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서는 AESA 레이더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자장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KF-21의 기수에 장착된 구형 센서가 바로 IRST 장비로 적외선 신호를 포착해 은밀하게 목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가 전파를 발사하는 방식과 달리 IRST는 상대의 발열 신호를 탐지하기 때문에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RST 개발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협력으로 시작되었지만 기술 이전 범위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은 단순히 계약 조항에 기대지 않고 집념으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현장에서 얻은 작은 힌트 하나를 밤새 실험실에서 재현하며 데이터를 축적했고 그 결과 세계적으로도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 정도만 보유한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실질적 자립을 향한 도약이었습니다. 하나시스템 개발팀은 소프트웨어 통합 과정에서도 미국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TOC 훈련기 개발 때도 마찬가지였듯 미국은 임무 컴퓨터와 전자 시스템 연동 기술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연동 기술을 완성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한국 전투기의 독자성을 굳건히 지키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하나 시스템은 KF-21에 AESA 레이더, 임무 컴퓨터, IRST, 다기능 시연기, 음성신호 제어 시스템, 전자공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지형 추적 컴퓨터 TFC까지 7종의 항공전자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EOTGP는 미국이 끝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장비인데 한국은 국산화를 85% 이상 끌어올리며 사실상 독립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투기 전자장비의 심장부를 이제 KF-21 전투기는 단순한 조립품이 아닙니다. 기체부터 엔진, 전자장비까지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자주 국방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언론이 끊임없이 견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KF-21의 실체가 공개될 때마다 이들조차도 한국 항공전력 수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최소 200대 이상의 전투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보통 한 나라가 운영할 수 있는 전투기 수량은 평균 300대 수준인데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산 기종에 지나치게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부품 공급 차질이 잦은 수입 전투기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KF-21 대량 양산과 해외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위협을 가하는 북한, 러시아와 중동에서의 전쟁 위기,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언제든 독자적으로 공군 전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KF-21은 그 해답으로 등장했습니다.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자주 국방의 상징이자 K방산 도약의 집약체로서 앞으로의 세계 무대에서 더욱 큰 파급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KF-21의 여정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혁신의 상징입니다. 전투기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부품과 첨단 장비가 필요하며 이는 곧 국내 수백 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동시에 성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 전체가 KF-21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은 민간 항공, 우주 개발, 심지어 미래의 모빌리티 분야로 확장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예컨대 엔진 소재 연구는 단순히 군사용에 머물지 않고 민간 항공기 연료 효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반의 냉각 채널 설계 기술은 의료기기와 발전용 터빈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전 기술은 민간 통신 방해 대응이나 위성 통신 보호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즉 KF-21 개발은 군사적 성과를 넘어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파급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방산 수출국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이 이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KF-21이 본격적으로 전력화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중견국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패권 경쟁의 핵심축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KF-21의 생산 속도가 폭발적으로 가속화될 경우 기존의 방산 강국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의 움직임이 보여주듯 단순한 수입을 넘어 공동생산과 기술 협력 구조로 나아가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의 생산 능력과
기술 신뢰성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KF-21은 더 이상한국만의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다국적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도전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고성능 엔진의 완전한 독자 개발은 여전히 난도가 높고 해외 시장에서 정치적 견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를 극복하고 ASA 레이더, IRST 같은 핵심 장비를 독자 개발해냈습니다. 이 집념과 추진력이라면 엔진 개발 역시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구나 정부 차원의 지원과 방산 수출 붐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과거보다 훨씬 과감하게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은 블록 3, 블록 4로 진화하며 무인 편대기와 연동, 전자전기, 함재기 등 다양한 파생형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한 기종의 진화가 아니라 한국군 전체 전력 구조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공군은 KF-21과 무인기를 연계해 입체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고 해군은 항모전단과 연계해 바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 육군 또한 항공우주 기술에서 파생된 무인 시스템을 통해 미래 전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곧 국가 전략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과거 외국산 무기에 의존하던 소비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술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 협상력 강화로도 직결됩니다. 무기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간 안보 협력을 재편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히 항공우주 산업의 성과가 아니라 한국의 외교, 국방, 경제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거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